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이 종강이네요. 자, 그, 이제 오늘 종강이니까 이제 우리가 수업하는 이제 목적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양을 좀 줄여주는 게 제가 이제 1차적인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기에 제가 프린트를 쭉 나눠드린 거는 이제 기출된 주제와 그 다음에 기출되지 않은 주제까지 포함해도 그 정도다. 포함해도.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은 실제로 공부하는 양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제 여기에 있는 주제만 공부를 해도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주제가 어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출제 경향이나 출제 주제가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올해도.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뭐 이제 늘 얘기하지만 예외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뭐 저지고기압 작년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다 빼는 거고 그런 것들은 그냥 이제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반복돼서 출제가 되는 것들은 이 정도가 다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드리는 프린트가 이제 오늘 끝날 때 드릴 거예요. 총 합치면 28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문지리, 지리교육론, 그 다음에 자연지리까지 합쳐서 28페이지예요. 근데 28페이지인데 되게 칸을 되게 넓게 잡아가지고 이 정도예요. 이걸 갖다 만약에 좁게 하게 되면은 더 적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이제 뭐냐면은 다 안다. 그러면 된 거야. 그럼 더 이상 지식에 대한 이제 그 목마름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정도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것을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내 거로 만든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딱 이거잖아요. 이해가 되면은 논제에 맞춰가지고 이제 답안을 쓰는 게 되게 필요하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근데 아직까지 논제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제는 모르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이 내용들을 갖다가 쭉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진짜 쭉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심화반 할 때도 뭐 했냐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지 검사까지. 여기에 뭐냐면은 굳은 살이 안 배겨 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볼펜을 안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쫙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백지에다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새로운 주제를 이 정도의 범주 내에서 새로운 주제를 확장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난 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제를 정확하게 이제 뭐냐면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내가 이렇게 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논제에 맞춰가지고 어떤 논제 나올지 몰라요, 그거는. 근데 조건은 또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미리 논제를 알고 시험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논제에 맞춰가지고 답을 쓰면 되는데 그 내용은 반복된 얘기지만 이 안에 다 있을 것이다. 상당수가. 예외적인 거는 그냥 운에 맡기는 거고, 그거는. 자, 아무튼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종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 정도에만 하면은, 더 이상의 지식은 필요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에 일단 이제 소주제를 다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자료에서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풍화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화입니다. 자, 그러면 풍화를 갖다가 과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풍화를. 그러면 이제 역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이제 풍화작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입니다. 먼저 보게 되면, 자, 이제 풍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자, 이거부터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화의 기계적 풍화, 화학적 풍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는 기계적 풍화, 화학적 풍화 이런 거 별로 안 물어봐요. 오히려 보게 되면은 풍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 요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자 풍화에 미친 요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뭐가 있겠습니까? 기후가 있겠죠. 그죠? 자 기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에서는 뭡니까? 이제 보게 되면 기온과 그 다음에 뭡니까? 강수량. 그럼 이렇게 딱 됐을 때 선생님들은 이것이
어디서 나왔지?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어디서 이제 나오냐면 2차 논술 문제에서 뭐 어떤 겁니까? 이제 강한 풍화, 약한 풍화, 뭐 어쩌고 주어지고 해서 그러니까 고온 다습할수록 강한 풍화가 되고, 그 다음에 냉량, 습윤, 즉 기계적 풍화를 얘기하죠. 거기가 되고, 건조 지역은 약한 풍화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일단 기후 자체가 풍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는 보게 되면은, 요건 출제가 안 됐어요. 자, 암석이에요. 그러니까 암석. 자, 암석의 특성인데 이건 뭐냐면 광물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광물 조성과 관련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이제 첫 번째는 뭡니까? 암석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자, 이제 수분 침투, 이제 수분 침투의 용이성. 뭐 이제 투수성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적으로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지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화강암이 풍화가 매우 잘 되기 때문에 풍화 지형하면 맨날 화강암만 갖고 하잖아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암석에 비해서 뭡니까? 조정질이기 때문에 뭐가 됐다? 수분 침투가 용이하기 때문에 화학적 풍화든 기계적 풍화든 활발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석용의 함량. 자, 석용의 함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풍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자, 이제 구조운동. 자, 이것도 이제 관계가 있겠죠? 자, 요거 뭡니까? 요거 전리. 자, 전리 밀도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구조운동을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 균열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수분 침투가 용이하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풍화가 활발할 것이다. 기계적 풍화든 화학적 풍화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오래 경과할수록 풍화가 이제 활발해진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시험에는 얘하고 얘가 나왔던 거예요. 얘는 뭐냐면 최근 주관식 문제, 논술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토사 유출량이 A 시기 때보다 B 시기 때 많아졌다. 그래프 주어지고. 그리고 나서 왜 많아졌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뭡니까? 풍화가 많이 진전이 될 것이고 그 풍화 산물이 많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토사 유출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